올 한 해 동안 이 사용자의 컴퓨터를 잠그거나 정보를 암호화해서 금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는 늘어나고 메시지에 첨부한 주소를 클릭하면 설치해둔 악성 코드로 금융정보를 빼가는 이른바 스미싱 공격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밖에도 올해 나타난 보안 이슈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또 내년 전망은 어떨까요?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 전화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앞서 간략하게 조금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요. 국내 주요 보안 업체들이 꼽은 올해 주요 보안 위협 가운데 하나, 바로 랜섬웨어였습니다. 우선 이 랜섬웨어가 무엇인지, 또 올해 나타난 이 랜섬웨어 공격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짚어주시죠. 일단 그 랜섬웨어는 그 네. 몸값을 의미하는 랜섬이라는 단어하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는 웨어의 합성어입니다. 네. 일단은 내 PC가 랜섬웨어에 감염이 되게 되면 내 PC에 있는 모든 파일들이 암호화됩니다. 그리고 창이 하나 뜨는데 해커들이 이 암호화된 데이터를 풀고 싶으면 어디로 돈을 보내라, 그러면 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경고창을 띄우게 됩니다. 이 랜섬웨어가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PC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니면 클라우드에 올린 데이터까지도 전부 다 암호화시켜서 사용자가 쓸 수 없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올해 랜섬웨어가 아주 급증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 동안에 이 랜섬웨어에 감염된 건수가 한 85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이죠. 그러니까 11월 한 달만 하더라도 927건의 랜섬웨어 감염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거죠. 예. 또 최근에는 이 한글화된 랜섬웨어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피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랜섬웨어라는 것이 스마트나 PC의 데이터를 인질극을 벌이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것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 랜섬웨어 공격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많아지거나 혹은 가장 위협적인 공격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에도 랜섬웨어 공격이 굉장히 급증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는 초보자들도 쉽게 랜섬웨어를 만들 수 있는 자동 툴킷들이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크립토월 4.0이라고 하는 랜섬웨어가 호주에 큰 피해를 입힌 후에 지금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더 활발해질 걸로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뾰족한 어떤 해법은 없습니다. 단순히 이제 사용자가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어떤 랜섬웨어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데이터를 백업해 놓는 어떤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백업은 단순히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올려놓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인터넷과 분리된 별도의 외장 하드에다 데이터를 저장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년에도 랜섬웨어 공격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와 함께 올해 나타났던 신종 사이버 공격이나 위협, 이 랜섬웨어 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설명해 주시죠. 올해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요. 네.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은 그 스마트카에 대한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네. 예. 실제로 블랙햇이라고 그러는 굉장히 유명한 해킹 대회에서 미국의 보안 전문가가 실제 최신형 자동차를 해킹을 했습니다. 원격으로 해킹을 해서 마음대로 조작하는 시연을 보였었고요. 실제로 이 해킹 시연이 있은 후에 그 해당 제조회사는 해당 차 140만 대를 리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스마트 자동차, 스마트카에 대한 해킹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한 최근에 이제 IS라는 테러 단체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IS가 여러 가지 해킹 수단을 매개로 해서 사이버 테러를 감행했던 것도 올해 굉장히 어떤 이슈였던 사고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네, 점점 더 이 사용자들의 위험과 직결되는 그런 해킹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가 하면 이 모바일에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방법으로 사용됐었죠. 이 스미싱은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스미싱이 줄어들 수 있었던 배경이나 이유가 있을까요? 스미싱이라고 하는 건 이제 SMS 문자 메시지에 예. 어떤 인터넷 주소를
보내서 그걸 클릭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것이죠. 네. 이 스미싱은 사실은 굉장히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뭐 미래부라든가 아니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또 해당 통신사, 민간 보안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또 관련 프로그램들을 많이 배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절반 이하로 많이 떨어진 걸로 보여지고요. 네. 또 언론 보도라든가 여러 캠페인을 통한 어떤 국민 보안의식 증진 등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이용자들의 보안 의식이 조금 높아진 것도 원인 중 하나일 거고 정책적 노력도 함께 동반된 게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스미싱 공격이 한풀 꺾인 거 참 반가운 소식인데 반대로 이 모바일 애드웨어는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모바일 애드웨어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사실은 스미싱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네. 다행스러운 일인데 네. 랜섬웨어라든가 모바일 애드웨어 같은 공격은 오히려 늘었거든요. 이 모바일 애드웨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면 갑자기 원하지도 않았는데 광고창들이 막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또는 내 웹브라우저의 홈페이지가 마음대로 막 바뀌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것들이 전부 다 애드웨어들입니다. 옛날에는 이 모바일 애드웨어들이 단순하게 그냥 광고창을 많이 띄우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어떤 애드웨어가 악성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정보도 탈취하고요. 또는 이 애드웨어를 통해서 어떤 휴대폰이나 PC를 악성 코드에 감염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모바일 애드웨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모바일 애드웨어 수 자체도 전년도 대비 약 2.5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예, 정말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가 하면 또 이 공유기의 취약점을 노린 해킹 시도도 여러 차례 발생을 했었는데 이런 해킹에 노출되면 공유기와 연결된 다른 디지털 기기들도 위험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올 한 해 정부가 굉장히 주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공유기 보안입니다. 우리가 요새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 스마트 기기들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무선 공유기를 활용하는 집안들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네. 또 요새는 데이터 요금 어떤 사용제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통신 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제 밖에 나가면 공짜 무선 공유기, 공짜 와이파이를 습관적으로 찾게 된단 말이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해커들이 어떤 기기들, 스마트 디바이스들을 일일이 해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선 공유기를 해킹하려고 시도를 많이 합니다. 일단 이 무선 공유기가 해킹이 되면 이 무선 공유기를 통해 접속하는 모든 기기들을 전부 다 해킹에 노출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무선 공유기 보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말씀하신 무선 공유기라든가 아니면 또 사물 인터넷도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 군데가 뚫리면 모든 보안이 굉장히 취약해지기 쉽거든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보안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일단은 많은 사용자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는데요. 네. 많은 사용자분들이 무선 공유기에 대해서 접속 비밀번호들은 대부분 설정을 해놓으십니다. 네. 근데 이 접속 비밀번호 설정만 갖고는 조금 부족하고요. 무선 공유기를 안전하게 쓰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만족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선 공유기 접속 비밀번호를 반드시 설정해 놓으셔야 되고요. 이 접속 비밀번호 외에 관리자용 비밀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자용 비밀번호도 반드시 바꿔놓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선 공유기에는 이 펌웨어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 펌웨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펌웨어를 업데이트하시기 위해서는 그 해당 무선 공유기를 판매하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 해당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뭐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을 한다거나 이 펌웨어 같은 것들을 업데이트하는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2016년에 나타날 보안 위협 요소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대비하는 방법 간략하게 전해주시죠.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마트카를 비롯해서 IoT 기기들에 대한 해킹 위협은 계속해서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요. 예.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최근에 간편 결제, 어떤 핀테크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제 시스템에 대한 어떤 해킹 시도들이 많이 발생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용자분들이 비밀번호를 설정하신다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외부에 나가셨을 때 공짜 와이파이, 공짜 무선 공유기는 가급적 사용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인터넷 뱅킹이나 이런 것들을 급작스럽게 하셔야 될 때는 그냥 데이터 통신을 사용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예. 사물 인터넷 관련 해킹이라든가 공유기에 의한 해킹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하거나 또 백신을 설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